근데 이미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내렸잖아요. 압박할 게 전혀 없어. 민주당이 원래 그렇게 개입을 안 했어요. 아니죠. 장난 아니게 개입을 했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빨리 가는 만큼 미래 상승분을 빼쓰는 거예요. 무조건 행복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됐던데요? 아, 그거 지금 뭐 너무 지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영상이 또 올라가면 또 한참 지나가니까. 네. 제가 뭐 사람들 만나서 다 물어보는데 어떨 것 같냐. 네. 한결같이 일단 부동산 관련돼서는 변화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세금 전문가를 만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분양권을 주로 하시는 분도 뭐 변화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하고. 사실 제 생각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한 말 자체가 이미 세금은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다주택자들이 그 높은 가격에 돈을 내주신다고 하니까 세금을 안 건드려도 될 것 같다. 근데 가끔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은 막 이재명 대통령 뭐 부동산 정책 완화 이런 것도 가끔 뜨던데 썸네일에. 완화할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 특히 실거주를 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좀 완화해주자.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됐거든, 한지가. 그러니까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희망을 걸어보는 거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요즘 관심사는 주식이에요, 주식. 그리고 지금 이제 만나고 하는 사람들도 다 금융권에 가서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뭐 편하게 형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식 자체가 사람들이 잘 안 하잖아요. 네. 왜냐면 10년을 했는데 제자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하다 보면 조금씩 우상향해야 할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갈 거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 막 테슬라 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 있던데. 그거는 이제 국장이 이제 자꾸 기업들이 자기 배만 불리니까 그 주주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미국은 주주를 위한 행동들을 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테슬라가 유동쳐도 길게 놓고 보면은 미국장이 낫더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로 가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최근에 지금 거의 코스피가 3천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불과 한 1, 2개월 만에. 확실히 이재명이가 지금 힘을 쏟고 있어. 근데 왜 주식으로 그렇게 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면 돈이 부동산으로 안 갈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이게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잖아. 두 번째는 주식을 하면 좋은 게 사실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는 게 저는 낫다고는 보거든요.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맞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렇게 대기업 회장님들, 그 주주들이 자기를 위한 걸 너무 많이 하고 개인 주주를 위한 배당을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원래 대기업을 싫어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싫어한다는 말이 기업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를 조금 분배를 너무 안 하려고 한다거나 너무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악덕 기업을 싫어한다는 거지. 네. 민주당이 뭐 기업을 다 싫어한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다. 그러니까 나 아까 전에 랭구님이 뭐 싫어한다 얘기하길래 어쩌지? 네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오늘 뒤에 저거 아파트 트리마제예요? 아니죠. 저거는 이제 갤러리아 포레라고 적혀 있잖아요, 크게. 네, 저거는 이제 서울 포레스트고, 왜냐면 서울숲 포레, 여기 서울숲이니까 네. 포레스트 숲이니까 똑같이 쓴 거고, 저거는 예전에 하나에서 지은 거잖아요. 갤러리아 포레 자체가 브랜드가 화나거든요. 화나인데 미분양이었지. 저게 미분양이었다고요? 저기 미분양이었죠, 처음에 분양했을 때. 왜냐면 너무 고가잖아요. 거의 2세대 주상복합이니까. 1세대는 저 타워 팰리스고. 네. 그러니까 저것도 대단했는데 너무 비싸니까. 여기 주변에 뭐 그때 서울숲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성수는 아무것도 아닌 공장지대 성수였거든요. 지금은 달랐나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기업 임원들한테 하나씩 가져가. 그냥 싸게? 싸게가 아니지. 제값에 가져가야지. 제값에 가져가라고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로또 되셨네요, 다들. 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잘 됐겠죠. 그거 말고도 많지.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도 살았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가 좋아요. 여기 서울숲 갤러리아 포레요? 네. 이거보다, 저거 새 건데 저거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갤러리아 포레예요? 아니지. 저거는 대림에서 아크로 서울숲 포레스트고. 아크로 포레스트. 저거는 이제 브랜드가 하나에서 지은 거니까 브랜드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저기는 작은 평수가 있는데 이거는 초대형만 있어요. 초대형만 있고 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주차 대수도 저기가 장난 아니야.
내 기억에 5대인가 7대인가 그래요. 최 회장님도 뭐 여기 근처 산다고 그건 하는데. 요거. 아, 오른쪽 거. 요거. 그래서 가끔씩 뭐 주상복합이 과연 괜찮나요?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주상복합이면 안 되고 네. 아파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특수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주상복합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서울숲을 다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는 거죠. 역세권에 서울숲 가졌죠.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 이제 식당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별화가 돼 있죠. 뭐 얘기하다가 우리 주상복합 왔지. 저거 아, 이재명 시작했는데 원래? 이재명. 자, 다시 이재명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뭐 금리 이런 것도 대통령에 따라서 막 달라지기도 해요. 뭐 압박을 할 수는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연준을 지금 금리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자꾸 안 내리니까 교체할 거다 지금 수장을 네. 계속 파워를 교체할 거다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지. 근데 압박을 하면 아무래도 압박을 받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정권에서는 금리를 가지고 압박하는 스탠스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내렸잖아요. 네. 압박할 게 전혀 없어. 근데 더 내릴 순 없어요. 저는 더 내릴 수 있죠. 대출 이제 덜 내고 싶거든요. 더 내릴 수 있죠. 지금 이미 한국은행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를 0.8로 지금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0.8이면 진짜 정말 최저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우리보다 한참 낮아요. 네. 7번 내렸거든요. 와. 최근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올 해까지 1.6까지 내릴 거라는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도 2.5긴 하지만 한 2%까지는 내려가겠다. 충분히. 지금 3%대예요? 2.5. 2.5인데 2% 초반까지. 2.5 초반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밀리면 내년 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내리면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서민들도 대출 이자가 좀 줄어드는 거네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죠. 이자가 주는 느낌이 확 드니까 실질적인 체감이 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진짜 잽싸게 내리는데 대출 금리는 높아요. 심지어 또 DSR 뭐 스트레스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내부적으로 거기다 플러스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레모님이 최근 영상 보면 네. 대부분 서울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 부동산은 그럼 그대로 상승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시장이 맡기겠다. 이게 정부의 메시지예요. 근데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민주당이 원래 그렇게 개입을 안 했어요. 아니죠. 장난 아니게 개입을 했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근데 개입을 하면 이게 자꾸 풍선 효과만 발생하고 이게 막 오합지졸이 되고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냥 안 건드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전 서울 부동산 그만 올랐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돈 받아서 사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이 너무 오르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급하게 오르면 자연 소멸돼요. 그러니까 불을 예를 들어서 장작이 한 20개를 떴어요. 네. 불을 붙였어요. 불을 천천히 피우면 언제 이 장작이 다 타요. 근데 빨리 피우면 시간 지나면 다 타서 재가 돼요. 그게 이제 길게 갈 거냐 짧고 굵게 갈 거냐 그 차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만큼 미래 상승분을 뺏쓰는 거예요. 무조건 행복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도 기분이 찝찝할 거예요. 아, 서울 부동산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너무 빨리 가도 불안해요. 이거 혹시 팔아야 되나?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정당 때문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무 액션을 안 하니까. 오히려 뭐 그냥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것만 네.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되게 좀 심플한 시기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다 하더라도 막 하락하진 않는다. 당선 이런 이미 거네요? 됐지. 당선됐지. 아, 이미. 당선됐는데 당선됐으니까. 네. 하락 가능성이 없죠. 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락하거나 이게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극히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잖아요. 엄청 민주당이 많아요. 되면 무조건 규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완화할 거리도 좀 보이니까. 근데 이제 좀 고가 주택 갖고 있거나 네. 한 개가 아니라 좀 2개 이상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종부세율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서울시장이 더 무서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 그 성동구, 과천, 토제 묶어버릴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이 그렇게 묶을 수 있어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원래. 토지 거래 허가를 해서 나중에 그 허가를 내주는 게 시청에서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풍선 효과가 불고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잘 드러나니까 네. 신기하게 성동구랑 과천을 언급했는데 마포를 언급 안 하더라고. 마포가 다른 데보다 과천은 신도시라서 동그랗잖아요. 네. 근데 거의 다 새 아파트거든요. 그 다음에 성동구도 동그랗거든요. 근데 이제 마포는 요렇게 생겼어요. 아. 이탈리아처럼. 구 자체가 조금 생긴 게 울퉁불퉁한. 길어요. 그래서 이쪽 아현동이나 뭐 공덕동이나 네. 이쪽이랑 저 끄트머리랑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데는 다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균이 굉장히 높게 보이죠. 그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뭐 땡땡동만, 뭐 아현동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토어제 탈 수 있어요? 뭐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구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딱 끊기가 좀 애매하죠. 무슨 동만 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지금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님이 중요한 거네요. 지금은 그렇지. 그럼 그게- 경기도는 경기도시장님, 경기도 근데 도지사? 아직 근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뭐 토제 지정한 건 없으니까 서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과천, 성동, 마포를 토제를 엮으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데가 또 오를 것 같아요. 왠지 분당 이런 데.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토제 잡고 나서 거래량이 97%가 줄었대요.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풍선 효과가 뭐냐면 얘를 잡아서 얘가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얘를 잡았는데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두 개를 잡으면 제 생각에는 얘도 가고 얘도 가고 그 풍선 효과로 얘도 갈 것 같아. 차라리 내비두면 얘만 올라갈 거 나머지 좀 천천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또 악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규제를 할 것 같아. 옛날처럼. 조정지역, 또요? 투기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는 게 더 강력하거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그 조정지역 없죠. 아니죠. 지금도 강남 3구랑 용산은 조정지역이죠. 아직도 조정지역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양도세도 지금 중과 유예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체감을 잘 못할 뿐인데 이걸 이제 조정지역 걸고 뭐 투기지역으로 딱 올린 순간 규제가 한 열 몇 개가 빡 들어오기 때문에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어설프게 규제를 조금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잘 못 느껴요. 한 번에 팍 해야지. 제대로 빡 해야 이렇게 납작 엎드릴 거 아니에요. 아마 그것 중에 어떤 걸 할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살 안 할 것 같아. 기다렸다가 한 방에 빡 할 것 같아. 그렇게 그랬을 때 그럼 한 방에 빡 하기 전에 사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빡 해야지. 그럼 미리 사야 되겠네요. 돈 빡 할 있으면.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움츠러가지고 그때 막 금매 나오고 했을 때 그때 또 사는 게 좋을까?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점이 한 3개월 뒤라고 하면 그럼 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년 조금 넘어간다? 그럼 그 1년 동안 올라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뒤에 사는 게 썩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이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뭐가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타이밍을 잡는 투자를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제 생각에는 하수인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준비가 됐고 내가 살 의향이 있고 뭐 여건이 되고 자금도 있고 하면 또 언젠가는 그 입지를 살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산다 하더라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죠. 그 규제가 되면 그때는 더 못 살걸.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매달 멤버십 할 때 많이 하죠.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될 것 같다. 좀 어떤 게 맞는 선택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좀 그 장단점 잘 체크해서 선택 고려해 보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저기 촬영한다. 이거 아까 전부터 저렇게 다니시던데요. BTS 왔는데? 거짓말. 지금 BTS 다 제대했잖아요. BTS라고요? 어제 비제대하고. 어디 와, 씨. 어디가 헬로 BTS예요? BTS. 진짜예요? 그냥 그렇게 믿읍시다. 근데 저기 지금 빨간색 옷 입은 사람 연예인 같은데 느낌상.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